문제를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모든 동영상의 시작은 지난 시간이더라고요. 아,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구독 눌러놨어요. 아, 예, 구독자가 10명이 되었어요.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아주 급작스러운 발전이죠. 우리들만의 리그이긴 하지만 일단은 회원수가 증가하는 이 추세입니다. 아, 너무 재미가 없었어? 되게 솔직하네요. 아, 예, 맞죠. 모든 동영상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죠. 저도 요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녹화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녹화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 올릴 거예요. 오늘 거. 욕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EBS 그 영상을 불법 녹화한 걸 틀은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관리자는 보이거든요. 관리자의 그 저작권 침해라고 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자세히를 눌러서 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꼭 불법인 건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놀랬어요. 저작권 침해 영상 이렇게 떠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관련 법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교육용은 일단 괜찮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동영상에는 광고를 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광고를 달더라도. 그래서 근데 어차피 광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조회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 생각도 없고요. 우리끼리 보려고 만든 거예요. 이제 다 하고 나면 나중에 2학년들 대상으로 그 뭐 2학년 때 물리원이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정전기 유도와 전류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물질의 자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고3 학력평가 문제인데 요게 요 실험이요 그 정전기 장구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하고 원리가 되게 유사합니다. 일단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림 가에서 단은 대전되어 있지 않은 금속 박 조각이 양으로 대전된 금속구와 닿은 후 금속구와 접지된 판 사이에 움직이는 모습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속 박은 이제 요 박이 얇을 박자라 그랬죠. 박막할 때의 박입니다. 얇은 금속 조각이에요. 일단 여기 얘가 먼저 가에서 보면 이 플러스로 대전된 금속구와 닿죠. 닿는다는 건 접촉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표면에 분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금속 박하고 닿게 되면 갈 곳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금속 박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선생님, 실제로는 플러스 전하가 아니고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냥 생각할 때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얘가. 그럼 이거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금속박에서 금속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속박이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대전되고 나면 요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요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요 판에 가까운 부분은 마이너스로 정전기 유도가 되기도 할 거예요. 매우 약하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는 당겨주고 여기서는 밀어주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는 접지가 되죠. 이 접지가 된다는 것은 얘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지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매우 큰 도체와 연결된 거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로 대전된 요 대전 상태가 전체로 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전하가 접지된 판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전하가 전자로 치면
이 금속판 쪽에서 금속박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속박은 이 중성이 되겠죠. 중성이 된 채로 내려옵니다.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도 내려오고요. 중력이 아니더라도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성인 상태에서 요 대전된 물체와 가까워지면 가까운 쪽이 반대 전하, 먼 쪽이 같은 종류의 전하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겠죠. 요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한히 반복돼요. 무한히가 있네요. 여기 닿으면은 다시 또 대전되겠죠. 그럼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접지된 다음에 또 내려오고요. 그러다가 여기 전하가 다 없어지면, 왜냐면 이게 점점 전하를 나누어 가지잖아요. 접촉할 때마다. 그럼 이 전하가 점점 전하량이 줄어들다가 이제 그 과정을 멈추겠죠. 여기 이제 정전기 장구 실험이랑 유사하다는 게 뭐냐면, 정전기 장구 실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심심하면 해보세요. 할 일 없겠지만. 요 종이컵 있죠, 종이컵. 종이컵 두 개를 은박지로 쌉니다. 은박지로 싼 다음에 한쪽은 은박지를 살짝 이렇게 내어 놓아요. 은박지 부분을. 그 다음에 은박지로 싼 그 금속 굴을 여기 매답니다. 스티로폼 굴을 은박지로 싸가지고 천정에 매달아요. 여기에 이제 PVC 막대 있죠. 이 PVC 막대를 털가죽으로 막 문지릅니다. 문지른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접촉시켜요. 그러면 얘가 대전되겠죠. 그럼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같은 전하를 나눠 가지겠죠. 그럼 청력이 생겨서 여기로 가요. 얘랑 부딪히면은 얘는 접지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면 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전하를 공급해주면요. 그러니까 마찰을 시켜서 접촉시키고 마찰을 시켜서 접촉시키고 이걸 계속 해주면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전기 장구. 빨리 돼요. 예, 되게 빨라요. 한 이 정도 속도로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됩니다. 잘 됩니다 이거는. 예, 해보면. 예. 앞에 문제에서요. 네. 그 계속 반복된다 했잖아요. 네. 그 계속 후에 플러스 전하량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계속 공급을 안 해주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멈추겠죠. 왜냐하면 전하가 계속 요로 새어 나가잖아요. 접지될 때마다 새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정전기 장구 실험에서는 여기에 계속 공급을 해줬잖아요. 마찰시켜서 갖다 대주고 마찰시켜서 갖다 대주고 이걸 계속 해줘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까 질문한 거 다 녹음돼요. 저 목소리 다 녹음돼요. 그건 저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안 될 거예요 아마. 너무 되긴 되나? 아, 되긴 되는데 되게 작어? 약간 좀 그래도 듣는 사람 있네요. 신기하네. 국문에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국무에서 보긴 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봤다 이거죠. 이제. 밤에 잠 안 와서 들었다. 아,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효과 없었다고. 아, 잠이 안 오는 거는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아, 집중하고 들었는데 잠이 안 와? 쌤 혼자 개그 치는 건데. 아, 그 개그 치는 부분을 들으면 안 되지. 지루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야 돼요. 예. 개그가 통했단 말이지. 아, 열이 받아서 잠이 안 온 거 아니야? 아, 야, 문제를 풀자. 지금 문제 하나 풀다가 시간 다 보내네. 자, 이거 보면 가에서 금속박 조각은 양으로 대전되죠. 접촉되면서 양전하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나에서 전자는 접지된 판에서 금속박 조각 쪽으로 이동한다 볼 수 있죠. 이 플러스 전하로 치면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가지만 전자로 치면 거꾸로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보면 다에서 금속구와 금속박 조각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인력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니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재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는 가까운 쪽이 반대 전하로 정전기 유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2014년 11월에 쳤었던 2015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선 PQ가 점 ABC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C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입니다. 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해 보면 전류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했는데요. 자, C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선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 주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도선 P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해서 C 지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C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되려면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어야 되죠. 이때 이 전류의 크기를 IQ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값이 되게 높겠죠. 아니면 저는 노력형입니다. IQ는 보통 이상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반대가 맞습니다. 기억 맞네요.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두 개가 지금 자기장이 같잖아요. 그런데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하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같으려면 멀리 있는 전류가 세야 되죠.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자기장의 크기는 B라고 할까요? K의 3D분의 I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기장의 크기도 B가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죠. 요거는 K의 D분의 IQ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같으니까 I 나누기 3은 IQ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Q에 흐르는 전류의 3배입니다. P에 흐르는 전류는. 예전에는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간혹 나오더라고. 그래서 식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전류의 세기는 P에서 Q 크다 맞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요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도선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A하고 B가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같겠죠. 근데 방향은 이제 오른손으로 감아보면 얘는 나오는 방향이 되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근데 그 크기는 같습니다. 그 크기를 B1이라고 두죠. 근데 전류 IQ, 그러니까 도선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A점과 B점이 방향은 같죠.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 크기를요, 여기는 B2라고 하고 여기는 B3라고 하면 얘가 더 크죠. 더 크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딱 나오네요. 일단 요 두 개는 방향이 같죠. 그래서 더해야 될 겁니다. 크기를. 근데 여기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빼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더 크고요. 근데 여기는 방향이 합치면 어느 방향이 되겠습니까?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랑 거리도 가깝고 얘가 전류도 더 크잖아요. 이 녀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크기는 A, B를 비교해보면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 되네요. 수고했고요. 이제 또 수고를 해야죠. 3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화장실요? 싫어요.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가야 돼요? 어? 안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오세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평균 속도를 0으로 맞출 수 있도록. 아 배고프네요. 오늘 점심이 뭐예요? 점심은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하고 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밥은 쌀로 지어졌어요. 자, 물질의 자성인데요. 자성은 자기적 성질을 줄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전류주의 자기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류주의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보다 자석주의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먼저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자석 가지고 갖고 놀고 해본 기억이 있잖아요. 철가루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자기적 성질, 이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 원인과 자기적 성질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질에 이르는 자기적 성질은 결국 원자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원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20세기의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 있습니다. 책을 되게 많이 썼죠. 뭐 파인만식 농담도 잘하네요 말하고. 되게 재밌게 살다 가신 분이에요. 뭐 되게 잘 아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질문이 예, 질문이 맞아요. 질문이 만약에 이제 인류가 멸망 위기에 있고 이제 뭔가 과학적 지식을 한마디만 남길 수 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대목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된다면 과학 문명을 다시 재건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원자로는요, 그 아이디어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리스 시절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제5원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땅불 바람, 예? 뭐 공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있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원자론이 그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년 남짓인데 그 분자나 원자의 실체가 받아들여진 큰 계기가 된 것도 그 아인슈타인 때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그 물리의 꽃가루가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그거를 이제 분석한 논문에서 분자가 있어야지 이게 설명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서 그 좀 받아들여 약간 이제 좀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분자 이런 걸 실제로 보죠.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그 과학 전람회 나가가지고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자현미경으로 금속 표면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 원자를 실제로 봤어요. 사진 찍힌 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 같은 이런 무늬로 보이더라고요. 무늬로 보이고 그것도 실제로 원자라기보다는 이제 전자가 반사되어서 보이는 무늬잖아요. 어느 건 통과되면서 보이는 무늬이기 때문에 격자 구조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그게 교수님이 원자라고 하시니까 그건 믿는 거죠. 아 이게 원자구나. 그게 신기하더라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사진을 보면 안 보이고 사진을 또 돋보기로 확대해야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신기했습니다. 계속 옆으로 새네요. 자, 이게 원자로서 이제 원자로 물질의 자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원자 자체가 매우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두 가지 요인으로 원자를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고요. 하나는 밑에다 적혀 있죠. 전자의 스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플러스 전자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요 두 가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해서 요게 모이고 모여서 예, 전자는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요 효과와 요 효과가 합쳐져서 물질의 자성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요 짝대기 아닙니다. 예. 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네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볼릭 기호입니다. 볼릭 기호. 예.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네요. 전자의 궤도 운동은 원형 전류로 비유가 됩니다. 전자가 이제 이렇게 원 운동을 하면요.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잖아요. 그게 원형도선 아래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N극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래쪽이 N극인 일종의 이 자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전자가 자전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요. 전자 표면이 음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손으로 감아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전자 자체가 또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물질에서 이 자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이 전자의 스핀은 전자가 갖는 고유한 물리량이지 실제로 전자가 자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류로 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뭐 여러 가지 물리량을 가지잖아요. 질량도 있고 전하량도 있고 뭐 있잖아요. 스핀도 질량, 전하량처럼 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양입니다. 스핀을 가짐으로 해서 전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면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자석을 아무리 쪼개도 결국에는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자나 분자 자체가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N극과 S극은 영원히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N극과 S극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의 근원적인 이 이유는 원자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거시적인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강자성이 나타나고 왜 상자성이 나타나고 왜 반자성이 나타나는지는 설명을 뺄게요. 이게 2012년, 2013년만 해도 일부 참고서에 설명이 약간 되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강자성이 나타나고 상자성이 나타나고 반자성이 나타나는지. 근데 그 설명이요 되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문제로서는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어떤 특성일 때 이게 강자성인지 어떤 특성일 때 상자성인지 반자성인지 요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요 구분하는 기준은 좀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씩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요 표를 그러니까 기억하면 돼요. 요 페이지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라는 표현은 쉽게 표현을 바꾸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강자성과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자성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근데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다른 방향으로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강자성체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강자성체죠. 이렇게 적으면 여기 강자성체고요.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죠. N극에서. 그러면 이 자석이 만드는 강자성이 있는 공간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요게 외부 자기장이에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N극과 S극이 생겨요. 그럼 어디가 N극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른쪽이 N극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S극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이어지죠.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같아지죠. 예, 요렇게 자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자성과 상자성은.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미는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예,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과 상자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강자성체는 강하게 N극과 S극이 생겨요. 그래서 강한 자성이 형성이 되고요. 상자성체는 약한 자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석에 확 붙습니다. 근데 상자성체는 잘 움직이는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야지 당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나무가 대표적인 상자성체인데요. 그 나무로 이루어진 연필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필을 볼펜 위에 십자 형태로 올려놔요.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아주 쉽게 연필이 딸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분신사과요? 그래서 근데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건 철이거든요. 철은 그냥 자석에 갖다 대면 바로 붙죠, 그냥. 강하게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반자성체는요. 반자성체죠. 여기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가 N극이 되겠어요? 예, 왼쪽이 N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니까 그 자석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이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대체로 반자성체는 여기 약하게 자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강하게 반자성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초전도체가 그렇습니다. 초전도체는 좀 특이하게 반자성으로 분류되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 강하게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반자성의 대표적인 예가 이건 샤프심이 있어요. 샤프심, 흑연. 샤프심을 한 1cm 정도 이렇게 동가리를 내가지고 A4지 위에 잘 굴러가게 이렇게 놔둬놨고요. 네오디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보면 샤프심이 밀립니다. 눈에 쉽게 보여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을 멀리 했을 때,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멀리 했을 때 상자성하고 반자성은 바로 N극과 S극이 사라집니다. 자성이 바로 사라져요. 자석을 멀리하면. 그런데 강자성은 자성이 오래 유지됩니다. 뭐 영원하진 않지만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럼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세 개 중에서 강자성체가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겠죠. 얘를 보면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우는 문제는 안 나오죠. 강자성의 대표적인 예가 철입니다. 철로 자석을 만들 수 있죠.
알루미늄이 상자성체인 것을 알 수 있는 건 알루미늄 캔을 가지고 그 안에 자석을 빨리 돌리면요, 알루미늄 캔이 자석이 도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종이, 나무 이런 게 상자성체고요. 반자성체는 물, 유리, 탄소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던데 그 물에다가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서 물이 휘는 거는 자기력 아닙니다.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그 물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죠. 그 산소 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찰로 인해서 대전된 막대를 흐르는 물줄기에 가져가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겨지죠. 근데 물어보더라, 물줄기에 그러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물줄기가 반대로 휘나요? 하는데 그건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보이려면, 왠지 저는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보이려면 물줄기를 최대한 가늘게 해서 조그만 힘에도 휘어질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게 휘어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요 부분에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많이 없어요. 기출 문제가. 근데 작년에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빠뜨리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 해서 허투루 보지는 말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일수록 내용 위주로 봐두면 처음 출제될 때는 보통 이렇게 내용 위주로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지문이 길죠. 근데 찬찬히 보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문이 길면 어렵죠. 나 지문 긴 문제가 제일 싫어요. 싫은데 정보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요. 정보를 해석해야 되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지만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일단 봅시다. 다음은 상온에서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을 보면 물체 ABC를 차례로 연직 방향에 강한 외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넣어 자기화를 시킵니다. 이때 N극과 S극이 만들어지겠죠. ABC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하나이고요. 가정가를 거친 ABC를 차례로 원형도선에 통과시켜서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이게 자성이 유지된다면. 과정가를 거친 A와 B, B와 C, A와 C를 가까이 하여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측정합니다. 인력이 작용하는지 청력이 작용하는지.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고를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과정 나다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수행한다. 즉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다음에 수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결과로 유도 전류가 생긴 것은 B죠. 그럼 B는 자기화가 유지된 상태라는 거죠. N극과 S극이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B는 뭐예요? 이 결과로부터 B는 이 강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결과도 알 수 있겠죠. 강자성체 말고는 자기화가 유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단은요, 서로 이제 힘이 작용하는지를 보는 건데, 일단 B와 C를 보니까 청력이 작용했죠. B는 강자성체니까 N극과 S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C하고 청력이 작용했다는 건 C는 뭐라는 거예요? C는 반자성체라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A는 뭐예요? A는 상자성체가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는요, 상자성하고 강자성 사이입니다.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수고했다고요? 그럼 A하고 C는 그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인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상태에서 가져가니까 둘 다 N극과 S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일단 문제는 바로 풀리겠네요. 이제 다 했으니까. 기억은 x이다 맞죠? 그다음 니은은 1, 0 맞네요. 그다음 가에서 C는 그 반자성체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이 뜻은 반자성체가 만드는 N극과 S극에 의한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맞으니까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아 지금 잠시만요. 뭔가를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빠뜨린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에요. 아 제가 아까 그거 얘기했나요? N극과 S극은 분리 안 된다는 거. 아 그러면 됐어요. 그 원자 자체가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N극과 S극은 자석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분리가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단원 주제 하나 남았습니다. 패러데이의 그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왜요? 아, 다들 시간 못 쳐야 돼.